여기는 미국 CNN 본사. 평소처럼 회의가 진행되던 중 한 장의 보고서가 회의 테이블 위에 던져졌습니다. 서울 한강 불꽃 축제 100만 명 집결 사상자 제로. 회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100만 명? 제정신이야? 뉴욕에서 10만 명만 모여도 난리인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데이터 오류 아니야? 30년 경력의 선임 프로듀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뉴스라고 가져와? 한국은 아직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야. 그렇게 모두가 비웃던 그 보고서. 하지만 단 한 사람, 나탈리만은 달랐습니다. 경력의 끝자락에 선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거라도 해야 월급은 받지. 그녀는 체념 속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할 장면이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 수십 개 도시가 한국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줄을 서게 될 거라는 것을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신과 냉소로 시작된 취재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CNN 뉴욕 본사 27층 회의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그 화려한 풍경과는 달리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15명의 기자들과 프로듀서들 앞으로 한 장의 보고서가 던져졌습니다.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서울 한강 불꽃 축제 100만 명 집결 사상자 제로. 이게 뭐야? 선임 프로듀서 데이빗 윌슨이 보고서를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숫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100만 명.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음. 부상자 제로. 압사 사고 제로.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가져온 거야? 통계 조작 아니면 뭐야?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기자 제이슨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래요. 근데 솔직히 저도 믿기 힘들어요. 100만 명이라니. 뉴욕에서 10만 명만 모여도 난리인데. 그의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베테랑 기자 마크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거기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니었어? 100만 명을 통제한다고? 우리 미국도 못하는걸?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기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런 시스템을 갖췄을 리 없어요. 분명 숫자를 부풀렸거나 아니면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했겠죠. 자유는 없고 통제만 있는. 데이빗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우리가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중동 사태나 제대로 커버하자. 회의실은 다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나탈리 리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취재를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나탈리 리드, 45세. CNN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 기자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녀의 경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동 특파원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였지만 몇 번의 오보와 시청률 하락으로 점차 중요한 취재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도 관심 없는 소소한 지역 뉴스나 부차적인 국제 행사 정도였습니다. 데이빗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탈리, 진심이야?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한국 정부 홍보 영상이나 찍고 올 거야.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뉴스. 마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없었다는 게 뉴스야.
그냥 운이 좋았거나 숫자를 뻥튀기한 거겠지.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잖아. 그의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나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취재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이게 실패하면 이제 정말 끝이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빗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하고 싶다면 해. 대신 예산은 최소한으로만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카메라맨 1명, 3일 일정. 그게 전부야.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탈리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맨해튼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걸었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렸던 새해 전야 행사를 떠올렸습니다. 약 100만 명이 모였던 그날 수십 건의 절도와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압사 사고 우려에 경찰이 수백 명 동원되었고 행사가 끝난 뒤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한국도 똑같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 시스템이 덜 발달했을 테니까.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나탈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그녀의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렸고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이게 정상인가? 나탈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에도 그녀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짐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뉴욕이나 LA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사전에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생각보다 괜찮네. 나탈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드러날 거야.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한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을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9일 토요일 한강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카메라맨 케빈과 함께 여의나루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아직 축제 시작까지는 몇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탈리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그녀는 혼잡한 군중 속에서 밀치고 밀리는 아비규환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케빈이 카메라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안 밀쳐? 나탈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 직원들을 찾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누군가 이 군중을 통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단지 안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뿐 특별히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건의 다툼도 언성을 높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탈리는 한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부모,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에서 나온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나탈리가 영어로 묻자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매년 이 축제에 오시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5년째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매년 오고 있어요. 나탈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함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여성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왜요? 여기는 안전해요. 다들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잖아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저기 할머니들도 계시고 저기 유모차도 보이죠?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고 있어요. 나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4살짜리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압사 사고 위험, 소매치기, 실종.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케빈이 나탈리를 불렀습니다. 저거 좀 봐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돗자리 옆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즉시 자신들의 돗자리를 한쪽으로 옮겨 노인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한 청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탈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불편하든 말든 자기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치킨, 과일, 떡볶이. 다양한 음식들이 돗자리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을 옆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김밥 좀 드실래요? 이 과일 정말 맛있어요. 같이 드셔요. 초면인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분들과 아는 사이세요?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냥 축제 분위기니까요. 같이 나누는 게 즐겁잖아요. 나탈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눈다. 미국에서라면 의심부터 했을 겁니다. 저 음식에 뭐가 들었을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인파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나탈리는 드론을 띄워 위에서 전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둔치는 말 그대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지정된 통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거 진짜야? 케빈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CG 아니야? 나탈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진짜야. 그녀는 CNN 본사에서 동료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통계 조작이겠지. 한국 같은 나라가 그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나탈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사고가 터진 건가?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5살 여자애인데 분홍색 옷 입고 있어요. 순간 나탈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미국에서라면 경찰이 출동하고 수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저쪽을 볼게요. 저는 화장실 쪽을 확인하겠습니다. 근처 안내소에 연락했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색팀을 조직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무전을 통해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만에 드론 한 대가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근처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이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수천 개의 화면을 동시에 분석했습니다. 나탈리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걸렸을 일이 여기서는 몇 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그 한 남성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음료수 부스 뒤에 분홍색 옷 입은 아이 있어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음료수 부스 뒤편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다행이다. 아이고 잘 됐네. 그리고 아이를 발견한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탈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된 시간부터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8분이었습니다. 8분.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단 8분 만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냈다니. 그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케빈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탈리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이런 장면 본사에 보내면 난리 날 거예요.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었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지도 몰라. 오후 7시 30분,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주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LED 가로등이 켜지면서 한강 둔치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빛이 닿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8시, 드디어 불꽃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터져 올랐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금색의 불꽃들이 한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대박, 예쁘다.
그 순간 나탈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00만 명의 환호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불꽃 축제는 세 팀이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클래식 음악에 맞춰 우아하고 화려한 불꽃을 선보였습니다. 금색과 은색의 불꽃들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탈리아 팀이 끝나자 곳곳에서 브라보!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음악에 맞춰 화려한 색상의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분홍색, 보라색, 연두색. 다양한 색깔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특히 메이플립 모양으로 펼쳐지는 불꽃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와, 저거 봐. 단풍잎이다.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불꽃이 터지지 않고 단지 고요한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강 양쪽에서 동시에 수백 개의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불꽃들은 음악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였습니다. 느린 음악이 흐를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빠른 음악이 흐를 때는 격렬하게, 역동적으로,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한강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꽃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색과 은색의 불꽃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탈리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쁘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순간을 공유하는 것.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감동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피날레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팀은 하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불꽃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강 중심부에서 하나의 작은 불꽃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불꽃은 점점 커지면서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한 순간 그것은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불꽃들로 쪼개져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불꽃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은 천천히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붉은색 하트가 밤하늘에 떠오른 순간 100만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우와! 그 환호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뛰어오르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탈리 옆에 있던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탈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00만 명의 얼굴을 비추는 불꽃의 빛. 감동에 젖은 사람들의 표정. 서로 다른 언어로 아름답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불꽃 축제가 끝나고 오후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나탈리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빠져나간다면 분명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움직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 줄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한 줄로. 나탈리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급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해봤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가는 건데 질서를 지키는 게 더 빠르죠. 그의 말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모두가 제일 먼저 가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오후 10시 나탈리는 한강 둔치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모두 챙겨갔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쓰레기까지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 무리가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세요? 한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긴 공간이니까요.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죠. 나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축제가 끝난 뒤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청소부들이 며칠 동안 치우느라 고생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오후 11시 나탈리는 여의나루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오늘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케빈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탈리,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본사에서 믿을까요?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 않을 거야. 나도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걸. 그녀는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군중. 실종된 아이를 8분 만에 찾아낸 장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불꽃 아래서 감동에 젖은 100만 명의 얼굴.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한강 둔치.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케빈, 우리 내일 한 가지 더 취재하자. 나탈리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시민들 인터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해. 다음 날인 10월 20일 일요일, 나탈리는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100만 명이 모였던 그곳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쉬는 가족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잔디밭은 어제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나탈리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어제 불꽃 축제에 다녀오셨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손주들이랑 같이 갔어요. 벌써 10년째 매년 가는 행사예요. 나탈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요? 그럼 계속 일했던 건가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늘 이래요.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게 당연하죠. 나탈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말.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거나 법으로 강제하는 건가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법이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야 한다고. 내가 안전하려면 남도 안전해야 한다고. 나탈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야 한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였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만 명이 동시에. 이어서 나탈리는 한 엄마를 인터뷰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축제에 아기와 함께 가셨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기 첫 불꽃 축제였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서워요? 모두가 조심해주는데요. 유모차를 밀고 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줘요. 아기가 울면 옆 사람들이 장난감을 흔들어주기도 하고요. 나탈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100만 명이 모인 축제에 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니까요. 오후 3시 나탈리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축제를 주관한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0대 남성인 그 공무원은 친절하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CNN에서 오셨다고요? 영광입니다. 어떻게 100만 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나요? 나탈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시민들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나탈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아서 한다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드론, CCTV, 응급 의료 시스템, 교통 통제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돌보니까 우리는 그저 보조 역할만 하면 돼요. 나탈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가 어제 본 것은 단순히 잘 짜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문화,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100만 명이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사고가 날 뻔한 적은 없었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19년에 한 번 있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쓰려다 서로 부딪힐 뻔했죠.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산을 접고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축제가 끝난 뒤 아무도 감기에 걸렸다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죠. 나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우산을 접었다니. 그리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니. 이건 단순히 질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오후 5시 나탈리는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50대 여성인 그 교수는 나탈리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특성은 오랜 역사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았어요. 농사는 혼자서는 지을 수 없어요. 모내기, 추수 모든 것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했죠.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현대 사회에도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비록 지금은 도시에 살고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교육이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와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지지 않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젊은 세대는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공동체 의식은 별개예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함께 생각해요. 그 둘은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화를 이루죠. 나탈리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조화를 이룬다. 미국에서는 늘 그 둘이 충돌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면 안전이 위협받고 안전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둘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오후 7시 나탈리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촬영한 모든 영상과 인터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 취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월요일, 나탈리는 한 가지 더 취재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제 당일 밤 응급 상황 대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축제 당일 근무했던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축제 당일 출동 건수가 얼마나 되었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30대 소방관이 답했습니다. 총 3건이었어요. 한 건은 아까 말씀하신 아이 실종 건, 나머지 2건은 응급 환자 발생이었어요. 응급 환자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분은 60대 남성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죠.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었어요. 나탈리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소방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하셨고, 동시에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는 드론을 띄워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드론으로 먼저 보냈어요. 나탈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드론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요? 소방관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응급 드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구급차가 빠르게 이동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드론은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나탈리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소방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받으셔서 후유증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탈리는 감탄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단 3분 만에 응급장비를 전달하다니. 그것도 드론으로.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거는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70대 할머니셨어요. 오래 서 계시다가 다리에 쥐가 나셨대요. 주변 분들이 할머니를 벤치에 앉히고 다리를 주무르며 119에 신고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증상이 많이 완화된 상태였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나탈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단 3건의 응급 상황. 그것도 모두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을 이송할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줬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사람들은 양쪽으로 비켜섰죠. 덕분에 구급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역시 그녀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질서정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오후 2시 나탈리는 한 카페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축제 당일 현장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도왔던 대학생 봉사자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5명의 학생들은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떠셨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보람찼어요. 사실 저희가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워낙 잘 협조해 주셔서요. 저희는 그냥 길을 안내하고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정도였어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희한테 김밥을 싸오셨거든요. 봉사하느라 고생한다면서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셨어요. 저희가 사람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또 다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외국인 가족이 기억에 남아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해서 당황해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번역 앱까지 깔아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가족분들이 정말 감동하셨어요. 나탈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혹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없었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한 분 계셨어요.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가가기도 전에 그분 친구분들이 조용히 데리고 가셨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시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깨셨을 때 직접 저희한테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요. 나탈리는 놀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이나 봉사자가 개입하기 전에 시민들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압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오후 4시 나탈리는 한강공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축제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지금 한강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잔디밭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밟고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탈리는 한 공원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었나요? 특별한 작업을 하셨나요? 관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축제 때 깔았던 돗자리를 통해 잔디를 보호해줬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직접 잔디 위에 두지 않고 돗자리 위에만 두셨어요. 덕분에 잔디 손상이 거의 없었죠.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역시 시민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뒤에도 이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어떠셨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100만 명이 모인 행사면 적어도 5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5톤밖에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갔거든요. 5톤. 나탈리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100만 명이 만든 쓰레기가 단 5톤. 미국에서 같은 규모의 행사라면 최소 100톤은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차이였습니다. 오후 6시 나탈리는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일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영상, 사진, 인터뷰, 통계 자료.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뢰의 도시 마이너스 서울에서 배우는 미래. 그리고 내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고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옆 사람이 나를 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쓰러지면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그 신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나탈리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3일 동안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질서정연한 군중, 8분 만에 찾아진 아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감동에 젖은 100만 명,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CNN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거기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니었어? 통계 조작이겠지.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잖아. 그 모든 말들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였습니다. 나탈리는 노트북을 열고 CNN 본사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 당신이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높은 빌딩이나 빠른 인터넷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당신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전 10시 나탈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탈리는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아이. 그들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행 가시나요? 아빠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려고요. 한강 불꽃 축제에는 가셨나요?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내년에도 갈 거예요. 나탈리는 그 가족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00만 명이 모이는 축제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비행기에 오르면서 나탈리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나탈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며 서로를 밀쳤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거리는 시끄럽고 혼잡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곳이구나. 나탈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3일 수요일, 나탈리는 CNN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편집팀과 함께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편집자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CG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데이빗 프로듀서도 영상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8분 만에 찾는 장면에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장면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 장면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탈리.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이거 특집으로 내보내야겠어. 1시간짜리 프라임타임 다큐멘터리로. 나탈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뉴스가 될 거라고. 다큐멘터리는 11월 5일에 방영되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저녁 8시 프라임타임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강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서정연한 군중, 서로를 돕는 시민들,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 모든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나탈리의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CNN 웹사이트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SEOULMIRACL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게 진짜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탄하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6일 CNN 시청률 집계가 나왔습니다. 나탈리의 다큐멘터리는 시청률 8.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CNN 다큐멘터리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데이빗은 나탈리를 불러 축하했습니다. 나탈리 대단해. 내가 옳았어. 이게 진짜 뉴스였어.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11월 10일 뉴욕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1월 12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1월 15일에는 시카고에서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1월 20일 나탈리는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시 공무원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해 안전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드론 시스템, CCTV 네트워크, AI 분석 시스템, 응급 대응 프로토콜.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나고 한 뉴욕시 공무원이 질문했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서울시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 문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정부가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시민들끼리 서로를 신뢰하는 거죠. 그 말에 대표단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나탈리는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도시 안전포럼이었습니다. 전 세계 50개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 안전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나탈리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에 이곳 서울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탈리가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울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탈리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월 10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특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뉴욕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뉴욕시는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질서가 더 빠릅니다. 옆 사람을 배려하세요. 당신도 배려받을 겁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뉴욕에서 그게 될까? 우리는 한국과 달라.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고 두 사람이 바뀌고 10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느렸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나탈리는 또 다른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시작 뉴욕이 서울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뉴욕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응급차가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 변화는 작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의 사례를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025년 5월 1일, 나탈리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7개월 전 그녀는 이곳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경력의 끝자락에 선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87개국에 방영되었고 19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여러 도시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한 것은 자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나탈리는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CNN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비웃던 그날부터 서울에서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변화의 물결까지 모든 것이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나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예요. 작년 10월에 이곳에서 불꽃 축제 취재를 했었죠. 남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CNN 기자분이시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본 게 신선했어요. 나탈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을 뿐이에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나탈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건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손주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뉴욕에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하철에서 누군가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대요. 미국에서 그런 일은 처음 겪는 거라면서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뉴욕이 조금씩 서울처럼 변하고 있어요라고요. 나탈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것은 느린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탈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 때문에 세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걸 세상에 알려줬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나탈리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작년 10월에 인터뷰했던 대학생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탈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자님, 다큐멘터리 정말 대단했어요. 나탈리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한 작은 행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배려와 신뢰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또 다른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시 계획을 공부하고 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나탈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지 현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서울에서 다시 한강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탈리는 이번에도 취재를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150명의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 모두 작년 나탈리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보다 2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응급 환자는 2명이 발생했지만 모두 신속하게 처치를 받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한강은 다시 깨끗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기자가 나탈리에게 말했습니다. 작년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왔죠. 그런데 진짜였어요. 아니, 다큐멘터리보다 더 놀라웠어요. 나탈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독일에서 온 한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도시는 한국과 문화가 달라요. 나탈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보편적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이 바뀌고 10사람이 바뀌고 100사람이 바뀌면 결국 도시 전체가 바뀔 거예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나탈리는 서울에서 특별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신뢰사회 만들기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뉴욕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율이 23% 증가했습니다. 거리 청소 자원봉사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응급차 길 비켜주기 캠페인은 87%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런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드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런던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질서 의식이 높지만 서울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부분에서요. 파리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새해 전야 행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 안전 시스템을 개선했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70% 감소했습니다. 나탈리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년 10월 그녀가 CNN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받으며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서울시장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씩 한 걸음씩.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나탈리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나탈리는 자신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기적 서울에서 배운 미래 도시의 비밀이었습니다. 책은 작년 10월 그녀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책은 출간 첫 주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배려를 가르쳤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뢰를 가르쳤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 나탈리는 CNN 스튜디오에서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제목은 1년 후 서울 기적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방송에는 전 세계 여러 도시의 대표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뉴욕시장이 말했습니다. 1년 전 나탈리 기자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35% 증가했고 범죄율이 12% 감소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런던 시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의 도시 런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놀라웠습니다. 6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공공장소 청결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서로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7월 14일 국경절 행사에서 우리는 서울의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70만 명이 모였지만 작년과 달리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승리이자 시민의식의 승리였습니다. 도쿄 시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자매결연을 맺고 안전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이 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나탈리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서울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력이었고 문화였고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도쿄에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그 변화는 작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작이었으니까요. 나탈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공동체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것. 서울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한 도시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 나탈리를 케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서울 취재를 함께했던 그 카메라맨이었습니다. 나탈리, 1년 전 우리가 서울에 갔을 때를 기억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소한 축제 뉴스나 찍고 올 줄 알았잖아. 나탈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그게 내 경력의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케빈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시작이었지. 그날 밤 나탈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 더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도시들 2년 후였습니다. 그녀는 2년 뒤 세계 도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2025년 9월의 어느 날 서울 한강공원. 한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불꽃 축제 하는 거 맞아?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 달에 해. 우리 같이 보러 갈 거야. 아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사람 많이 와?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많이 와. 100만 명도 넘게. 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00만 명? 그럼 위험하지 않아?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위험하지 않아.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거든. 내가 길을 잃어도 금방 찾을 수 있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 도와줘?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사니까. 내가 안전하려면 옆 사람도 안전해야 하고 옆 사람이 행복하려면 너도 행복해야 해.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야.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을 꼭 잡고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 멀리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처럼 신뢰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것이 바로 서울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강제가 아니라 자발.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도쿄에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는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1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축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사람씩, 한 도시씩, 한 나라씩.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의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저녁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10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번영하는 사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서울 시민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탈리 리드가 1년 전 이곳에 와서 목격한 것. 그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자유와 안전이 공존하는 미래.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 그 미래는 이미 여기 서울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도시씩, 한 사람씩. 신뢰의 기적.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기로 선택하는 것.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그 강물처럼 신뢰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 그것이 바로 서울이 세계에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전 세계에 보여준 진짜 힘입니다. 핵무기도 경제력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진정한 힘입니다. 한 명의 냉소적이었던 미국 기자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도시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1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것. 실종된 아이를 8분 만에 찾아낸 것.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구조한 것. 축제가 끝난 뒤 스스로 청소한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CNN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받았던 그 보고서. 한국? 거기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니었어? 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나 빠른 인터넷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제 뉴욕이, 런던이, 파리가, 도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정신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선 K-시민의식, K-신뢰, K-공동체 정신 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강 불꽃 축제. 하지만 그것은 세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기자가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했고 그 진실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길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서울이 증명했듯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성숙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의 결과였고, 문화의 결과였고, 시민 한 명 한 명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나탈리 리드가 서울을 떠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고. 그녀가 본 미래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서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도시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열린다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까? 행사가 끝난 뒤 스스로 청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뢰의 사회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옆 사람에게 미소 짓기,
길을 양보하기, 쓰레기 줍기.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잘 관리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87개국에 방영된 이야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 60개국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강 둔치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이 보여준 신뢰와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 아이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밤이 세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울의 실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지역 사회에서는 한강 모델을 적용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대학에서는 실내 사회 만들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서울 정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강제로 만들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 하는 힘. 존경받고 본받고 싶어지는 힘. 대한민국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 불꽃 축제에서 터진 불꽃들은 밤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피어난 신뢰와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탈리 리드의 카메라에 담겼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그날 밤.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감동을 느끼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불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 테러, 기후변화, 경제위기, 사회분열. 하지만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해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를 믿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고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올바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탈리 리드는 서울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비웃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나오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아니, 한국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였다. 그녀의 고백은 솔직했고 용기 있었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나탈리는 개인적으로 성숙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수백만 명도 함께 성숙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는 세상? 아니면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세상? 서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8분 만에 찾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구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스스로 청소하는 시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사람씩, 한 도시씩, 한 나라씩.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신뢰할 수 있게, 더 아름답게.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했지만 부유해진 나라. 전쟁을 겪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흘렀고, 100년 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100년 후에도 흐를 것입니다. 그 강물처럼 신뢰도 흐를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나라에서 나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100만 명이 모여도 안전하고, 누구나 서로를 신뢰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의 냉소적이었던 기자가 서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수백만 명이 그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희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옆 사람에게 미소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하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울이 증명했듯이 기적은 가능합니다. 아니,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강 불꽃 축제의 불꽃처럼 우리 각자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면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개의 작은 빛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빛을 만들듯이 우리 각자의 작은 선행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전 세계의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더 안전한 사회를, 더 행복한 미래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강 둔치에서 시작된 신뢰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시로,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감동의 순간들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강 불꽃 축제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한강 둔치에 모인 100만 명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와 배려로 희망과 사랑으로. 감사합니다.